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지금 한참 그 오픈 때문에 어, 벌써 지금 두 번째를 오픈을 했네요. 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푸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그랬죠. 리얼 PM 스토리라고. 예,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 그 푸드라마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지금 신기하게도 세 개,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그 안에 오픈이 세 개나 있네요. 지금 오늘 주말 출근을 하고 내일 또 출근합니다. 요즘에 잘 그 프로젝트 하면 주말에는 잘 출근 안 하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해보네요. 그래서 이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저 채널 어, 부장님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푸드라마를 하면서 공언한 게 매일 1일 보고를 드리듯이 스토리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다이나믹한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것조차 쉽지 않네요. 그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정말 그 이게 주말도 출근하고 야근도 저녁 늦게 집에 12시 다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정도로 긴박한 거죠, 프로젝트가. 근데 지금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 스케줄상으로는 한 60% 정도는 이제 간 것 같아요. 차주 월요일 날 두 번째 오픈을 하는데 거의 90% 이상 지금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오픈되고 나면 마지막 하나가 남는 셈이죠. 그것도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또 실전 경험이죠. 그것을 또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예, 지금 제가 썰을 많이 풀어놔서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다이나믹하게 하는 PM이다 보니 푸드라마도 그렇고 다른 산출물 시리즈도 그리고 뭐 이런 전자책도 쉽지 않네요.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푸드라마도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많이 다가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서 물론 푸드라마는 계속 그 컨텐츠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설 형식으로 끝까지 제가 풀어서 올릴 거예요. 정말 많은 내용이 한 프로젝트에서 정말 많은 내용이 일어났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렇게 PM의 세계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래서 PM 토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PM 토킹은 그냥 PM에 대한 PM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 아무 말 대잔치. 쉽게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사실 컨텐츠를 쉽게 올리기 위해서 어, 물론 초안을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면 또 콘텐츠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또 안 나서 PM 토킹 시간을 통해서 아무 말이긴 하지만 이런 그 PM의 세계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등 물론 IT 관련 PM 관련 일이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컨텐츠도 만들지 않고 그냥 프리토킹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시간으로 PM 토킹 첫 시간인데 일단 요 제목처럼 개발자 그리고 PM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다음에는 이런 댓글이나 저에게 문의사항을 올려주신다면 그 문의사항 중에 주제를 정해서 또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제가 모든, 그러니까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 명이 올라오신다고 하면 제가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이야기를 푸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PM 토킹 시간을. 그래야 좀 더 자유롭게 어, 구독자분에게 설명도 드리고 저도 편안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PM의 세계를 또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컨텐츠를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개발자 그리고 PM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 그 얼마 전에 크몽에서 제가 책을 지금 출간해서 전자책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구매를 한 분 중에 어, 그 IT를 막 시작하려는 직업은 다른 직업이 있었지만 IT 쪽으로 전업을 하려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프드라마의 주제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또 그분 그 수행 인력 그 솔루션 쪽이죠. 솔루션에 있는 대리님인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 IT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세계로 IT에도 여러 세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보통 솔루션은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보통 SI라고 하죠. 네, 보통 이제 IT 사업은 그 유지보수 사업을 SM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사업을 SI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SI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기도 하지만 업무 개선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을 특정 부분에 한해서는 프린 저기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대리님도 솔루션 업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특성상 보통 SE라고 하죠. 보통 이제 솔루션 업체는 그 R&D라고 해서 연구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을 이제 그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R&D에다가 반영하고 그거를 또 패치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그 직군을 SE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죠. 근데 그 대리님은 SE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저도 SE를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SE의 한계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크몽에서 그 IT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 업체 대리님도 제가 지금 PM으로 있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IT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대리님이
이야기한 이유는 SE들의 업무는 아무래도 그 솔루션의 경우에는 R&D에서 개발한 것을 어, 그것을 뭐 패치를 하거나 그런 이제 그 설치를 하는 그런 업무가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R&D의 연구소에 종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그 반복되는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좀 능력 개발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리님도 그 전산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산 출신은 그 전산과를 들어간 거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군을 SE로 하다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유지 보수, 그리고 뭐 패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너무 반복되고 오랫동안 이제 그런 그 갈증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가 그렇게 젊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젊지는 않았지만 서른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가 제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된그 계기가 자바가 1.1인가 나왔을 때 그 학원 그 삼성 멀티 캠퍼스처럼 그 서울에서는 그 유명한 게 한 세 개인가 그 비트 컴퓨터 비트 그렇게 뭐 삼성 멀티 캠퍼스 히트 이렇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 지방이든 뭐 서울에서 IT를 배우기 위해서 올라온 친구들이 그 세 군데 정도 되는 그 큰 학원에 들어가서 자바를 처음 배우고 그렇게 이제 나와서 벤처에 많이 취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로 자바가 엄청 정말 안 쓰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자바를 처음 했을 때는 그때는 C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HTML이 그냥 단순 HTML 그때 기억에 그냥 화면만 표시해주는 텍스트 기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인터넷 환경과는 아주 상이하고 그리고 HTML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활용이 안 됐죠.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 회사 소개 정도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이 핸드폰,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변모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를 선택한 것은 그때는 C 언어가 너무 범용으로 사용됐고 그리고 그 C 언어가 쉽지 않았잖아요. C 언어 자체가 그 자바 언어처럼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메모리 처리 이런 게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변수 처리할 때. 그래서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라서 그 당시에 그 물론 대학교에서 그 뭐 베이직이나 코볼이나 이런 걸 그때 당시에 배웠는데 그런 그런 그 인터프린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자바를 처음 접했을 땐 그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고 뭐랄까 아주 뭐 기가 찬 정말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제가 영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 막 그랬었어요. 정말 와 정말 이런 언어가 세상에 나오다니 그 기존 언어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바를 되게 이 언어를 배우면 뭔가 내가 새로운 그 직업을 얻을 수 있겠다.
프로그래머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자바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바가 정말 범용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웹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 뭐 에뮬레이터 등등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자바가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걸 격세지감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하다가 자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솔루션 대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옛날 그때 자바가 이렇게 이렇게 뜨는 언어가 될 줄 몰랐다. 근데 지금 IT라든지 이런 4차 산업, 저도 4차 산업을 잘 모르는데 그 4차 산업 중에 그 IT 쪽으로 봤을 때는 그 빅데이터라든지 AI가 대세잖아요. 물론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블록체인은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빅데이터하고 AI 쪽은 프로젝트를 한 두 개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뭐 AI를 예를 들면 물론 그 저기 구글에 있는 AI 뭐 알파고처럼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개발은 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AI가 뭐 이렇게 뭐 엄청 어떤 기술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이런 솔루션 기반한 AI를 접목한 프로젝트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AI라는 부분이 완전히 영화에서처럼 정말 이렇게 알아서 다 처리하고 그런 거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그 미래 기반한 그 영화 IT 뭐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AI 기술은 아직도 좀 많이 멀은 것 같고요. 그 뭐 지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아직 사고가 많이 나는 것처럼. 빅데이터도 아직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정말 아직 그 완성도가 정말 뭐 100%다, 문제가 없다. 뭐 RD 기반 R R R 음, R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런 지금 현재 그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그 기반의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빅데이터가 지금 더 효율이 높다라고는 아직까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런 오라클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티맥스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솔루션 대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자바를 배울 때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줄 몰랐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AI라든지 빅데이터가 완전 대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IT 현업 쪽에 있다 보면 모든 저기 사업이 뜨면 무조건 AI가 들어가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구현해낼지는 미지수이고 저도 사업 수행을 해봤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냥 흉내를 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은 현업에서는 정말 영화에서처럼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기능, 뭐 예를 들어서 대량 데이터에 대해서 AI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부분만 걸러주는 그런 개념이지 전체를 알아서 처리하거나 자기가 알아서 뭐 프로그래밍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뭐 알파고 정도는 뭐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사업 수행하는 쪽에서의 느낌은 아직까지는 그 실생활에 완전히 접목돼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뭐 티맵 같은 경우는 뭐 되게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IT가 그때 내가 20년 전 그때의 느낌, 10년 전 그때의 느낌하고 달리 다른 것처럼 지금도 IT가 격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기술들을 익히면 굉장히 곽강받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도 뭐 지금 나이가 꽤 되지만은 그런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20대, 30대 개발자들이 물론 선행해서 지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몇 개의 프로젝트 하나라도 뭐 이런 그 4차 산업이라든지 지금 곽강받는 기술에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발 언어라든지 업무를 익힌다면 훨씬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에게 지금 또 뭐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PM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자를 시작하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롤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너무 어, 이런 좀 약간 말씀드렸듯이 SE만 하는 것은 자기한테 적성에 맞지 않고 그런 개발자로 이렇게 전환하고 싶을 때 지금은 상당히 좋은 그 기술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 시기에 그 기술을 잘 익혀서 이게 점프업 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어, 오늘 그 PM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PM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발자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PM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컨텐츠를 풀면서 어, 어려운 점하고 뭐 해결 방안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PM이 되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것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그러니까 지나간 프로젝트를 또 되새겨 보면 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PM으로서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어,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 투입됐을 때 그 푸드라마에 나오지만 어, 그 중간에 그 PM 분이 두 분이나 교체가 되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마지막 PM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PM이 어렵구나. 정말 그, 그, 그 지나가신 그 PM님들도 정말 역량이 뛰어나고 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느낌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고 그렇지만 꼭 그 PM님만의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저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그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근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오픈을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 어,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많긴 해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지금 거의 다 풀었다는 거. 저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서 PM에 대한 보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처럼 프로젝트를 할 때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게 PM은 맞아요. 맞는데 그 PM이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 결정을 하면 프로젝트가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면 망해가는 프로젝트를 다시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느낌은 굉장히 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해냈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업 수행에 참여했던 인력들이나 그 현업들
그리고 그리고 나갔던 PM님을 포함하여 그분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PM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PM은 뭐 전에 컨텐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M은 정말 막대한 권력을 가졌다. 인력도 자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 임의로. 그리고 프로젝트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현업과도 사이를 좋게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PM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 회사 사정에 의해서 PM이 힘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현업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PM의 힘이 약해진다든지, 그리고 수행사 팀 간에 협업이 잘 안 돼서 PM의 힘이 또 약해진다든지, 그런 참 복잡다단한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푸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PM도, 그리고 아무리 IT 기술이 뛰어난 PM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현업에 대한 어떤 관계, 그리고 수행사에 있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회사에서 바라보는 PM에 대한 시각들, 이런 것들도 다 PM이 인간관계로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를 해결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케어를 하는 거죠. 회사가 마이너스 난 사업을 들어간 PM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케어를 해서 회사가 상황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현업도 그런 잘 굴러가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새로운 PM이 와서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현업도 또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고 또 사이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내지는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의사 같은 사람. 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PM의 보람은 의사가 그렇잖아요. 의사가 병원에 갔을 때 사람이 아파서 왔을 때 그 사람을 고쳐줘서 낫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이 이렇게 고쳐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PM도 어떻게 보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하는 팀원의 어떤 불화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케어를 해주니까 마치 의사 같고, 그리고 현업의 문제점을 알아서 또는 요건을,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힌 요건을 의사처럼 처리해주는, 케어를 해주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에서 잘 안 되는 사업도 아니면 큰 사업도 몇백억, 몇십억 되는 큰 사업도 PM이 사실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PM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뜻이 있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처음 PM 토킹을 해봤는데 진짜 프리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선정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프리 토킹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느껴왔던 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작성해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PM 토킹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리아 루커에서 산출물 시리즈 부분이랑 그리고 ITPM 가이드 그리고 푸드라마 어,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오픈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푸드라마도 또 소설도 재밌게 한번 계속 써내려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끝까지 푸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컨텐츠로 풀 거니까요. 그것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써볼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많은 그 제가 빌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빌런 분들도 되게 사람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PM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는 PM을 위한 팁이니까요. PM 관점에서 어떤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감사합니다.